제가 저 그 광고 나가는 동안에 잠깐 밖에 나가 오는데 마이크 켜놓고 제가 나갔다면서요? PD님께서 밖에서 들어오셔서 그러시네요. 아 그래요? 저도 켜 있는지 몰랐는데 어이구, 저희가 무슨 죄송합니다. 얘기를 나눴을까요? 비밀 얘기는 없었는데. 아깝다. 우정아 씨 완전히 이번에 묻을 수 있었는데. 네. 어머, 저의 평소 모습을 보면 더 매력적이야? 뒷말을 안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 이분 들어오실 때면 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즐겁습니다. 모르는 걸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어떤 질문을 드려도 너무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시니까 네. 자리하실 때마다 늘 반갑고 즐거운 그런 분입니다. 배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MJ보험의 마크정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대표님 저희가 물론 이제 원고를 미리 갖고 내용을 살펴보긴 합니다만 네. 사실 진행을 하다 보면은 엄한 질문들도 저희가 많이 드리는데 네. 그런 질문에 늘 경쾌한 답변이 나오시는 걸 보면 평소에도 상당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이다라는 인상을 받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MBC 방송 보험상식 코너도 해야 되고 네. 또 칼럼도 써야 되고 막 이러니까. 협회에서 또 활동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보험협회 지금 부회장님으로 부회장으로. 계시니까 네네. 네. 40주년 미리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나와서 네, 네, 이번에 저 그 초대해 큰 주셔서. 행사가 있어서 네. 그 행사 관련해서 또 안내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맞습니다.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협회 얘기일 테고요. 네. 저는 만나 뵐 때마다 놀라는 점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뭐 메디칼 보험이나 그냥 통 떨어서 메디칼 보험이라는 이름 그리고 또 자동차 운전을 위한 네. 그런 보험 혹은 집보험 뭐 네. 이 정도의 보험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보험 종류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말씀 주시는 내용을 보면 보험이 굉장히 세분화돼 있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씩만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특별히 준비해 주실 내용이 소위 크리티컬 일리스 인슈런스라고 해서 한국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중대 질병 보험. 네 맞습니다. 네. 네. 이 중대 질병 보험이라는 것은 어떤 보험인지 좀 소개를 해 주세요. 그냥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암보험 뭐 네. 이런 걸 보통 암보험 한국에서 보통 암보험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런 종류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게 암만 커버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다른 중대 질병도 커버가 가능한 다른 중대 겁니까? 질병을 다 하죠. 예를 들면 심장마비라든가 뭐 뇌졸중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요새는 뭐 진행성 알츠하이머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요새 심장 쪽에 문제 생겨서 뭐 바이패스 서저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런 것들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가입 연령이 제한이 있나요? 70세까지입니다. 이거 안 알아보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70세. 안 그래도 찾아가져 왔는데. 네. 오정아 씨 질문이 되게 날카로워요. 날카로워요. 왜냐면 관심이 있거든. 네. 잘 몰라서 저는 무에서 시작하니까. 네, 그러면 진짜 여기는 네. 온 거에 없는 거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준비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당황할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 저희가 어떤 질문을 드리든지 간에 항상 답변은 명료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그렇게 띄워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아, 정말입니다. 네. 그러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중대 질병 보험 어떤 보험인가요? 일단 이거는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암, 심장마비, 뭐 뇌졸중, 신부전 이런 것들 그런 건 생명에 어떤 위험이 될 수 있는 어떤 중대한 질병이 진단될 경우에 이제 특징적인 게 일시금으로 한 번에 지급하는 보험이에요. 일시불로 지급을 일시불로. 한다고요? 네, 일시불로. 그리고 또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뭐 그런 암에 걸려가지고 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할 상황이 생겼다거나 어쨌든 그런 거에 진단을 받았을 때 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한 번 받았어요. 네. 예를 들면 뭐 10만 불, 뭐 20만 불, 30만 받았잖아요. 근데 한 6개월이나 1년 있다가 또 비슷하거나 똑같은 게 또 다시 재발하거나 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죠? 다른 병이 다른 병이 걸리거나. 있거나 아니면 네. 재발하거나 그리고 그 금액을 또 줘요. 또 준다는 말씀은 이미 한 번 받았는데 전달- 그 약정된 금액을 받았는데 그렇죠. 그거를 또 주는 거예요. 같은 병이 같은 아니 금액으로. 같은 병이 아니어야 된다는 무슨 조건이 그런 있습니까? 조건은 없고 그냥 뭐 같거나 같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그건 재발이잖아요. 재발. 네네. 완치 판정 받고 네. 물론 이제 그게 계속 진행되는 중에 또 청구하면 안 주겠죠. 아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뭐 보험회사 그러면 완치해서 곤란하죠. 완치 판정 받고 뭐 5년 10년 이렇게 지났는데 네. 그 이후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또 이렇게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준다는 거죠.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여야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네, 그럼요. 당연합니다. 계속 보험금을 납부하고 보험금은 있는 납부해야죠. 하고 있는 상태여서 또 다른 질병에 노출되셨을 때 진단을 그렇죠. 받게 되면 맞습니다. 또 같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아마 이 시간에 그 아마 보험 하시는 분들 다른 분들 뭐 재정 상담이나 이런 거 하시러 오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거 롱텀 케어 설명 또 몇 분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네. 근데 이제 롱텀 케어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은 이제 롱텀 케어는 뭐 우리가 보통 뭐 6가지 행동 중에 2가지 이상 예를 들어 뭐 밥 먹는 거 뭐 그다음 옷 갈아입는 거 뭐 그다음에 이동하는 거 배변 뭐 이런 거 등등 그런 거를 못 했을 경우에 이제 2가지 이상 나오면 주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그야말로 케어 쪽에 네, 중점을 그렇죠. 둔 거죠. 네네. 장기간 장기 뭐 뒤에 좀 얘기할 거지만 하여튼 그런 보험인 거고 그건 네. 롱텀 케어는 장기 요양 보험 이렇게 하잖아요. 그 소위 어시스트가 필요한.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그냥 그 진단 자체로 그냥 그런 진단이 나오면 제가 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병들 그렇게 해당되는 질환들에 본인이 노출이 되면 그다음에 그냥 그거는 뭐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스테이지도 상관이 없을까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스테이지 1이든 2든 상관없이 상관없어요. 일단 진단이 나오면은 네네네. 그러면 효력을 발휘한다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네. 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혜택이 있는지 유용한지 좀 네. 세분해 주시면요. 일단은 이게 제일 큰 건 경제적 부담이죠. 일단 뭐 그렇겠죠. 병이 걸리면 그렇겠죠. 뭐 신체적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경제 부담도 함께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면 의료비는 뭐 당연히 뭐 가지고 있는 메디칼 보험이나 메디케어나 뭐 메디케이드나, 네, 네. 뭐 그런 것들로 이제 추가 비용을 그 지불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걸로 이제 병원비는 낼 수가 있는데 그 외에 추가 비용이 있거든요. 예를 많죠. 들면 막 간병인 비용, 많죠. 또 일 못하니까 또 소득 손실도 생길 그렇죠.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뭐 환자가 이렇게 생겼을 때 뭐 좀 집을 구조를 변경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대한 비용, 또 공과금, 자녀 양육비, 모기지 뭐 이런 거 등등. 그렇죠. 네, 그런 비용에 대한 어떤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 이런 이제 중대질병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부담을 덜 수 있다. 사실은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겨우겨우 이제 뭐 좀 어느 정도 정리하고 요 정도만 뭐 소셜로 나오든 뭘로 나오든 먹고 살겠다. 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병에 걸려서 네. 생각지도 않은 지출이 나가면 네. 그래서 미국 노인 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그렇죠. 말씀 많이 네, 듣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일시금으로 저희가 받는 돈을 네. 사용처를 어떻게 써도 상관없는 상관은 거죠. 없는 거예요? 네, 상관없는 거죠. 네. 그게 좀 장거리로 예를 들면 병원을 가야 되는데 조금 거리가 멀어서 뭐 어떤 특정한 회사 그 분이 있는데 닥터가 예를 들면 나 UCL 병원에 가야 되는데 내가 사는 곳이 저기 멀리 뭐 한 2시간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그 환자로서는 상당히 힘든 일이잖아요. 네네. 그럼 뭐 병원 옆에다 숙소를 얻어서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준 돈으로 자기가 그걸 이제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그거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보험료를 타기 위해서 그 보험료의 규격에 맞는 어떤 것들을 보고해야 될 필요도 없이 그냥 주는 거니까 그건 네. 그 돈은 제가 그건- 알아서 그냥 사용하면 네, 네, 되는 네, 거네요. 네. 말 그대로 그냥 보험금이죠. 그렇네요. 네. 네. 70세까지 지금 현재 가입이 가능하다고 네, 했는데 맞습니다. 네. 그럼 70세 전에 혹시라도 그런 중대 보험에 드는 병에 걸린 전적이 있다, 메디컬 히스토리 있다, 그러면 네네. 가입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그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7만 5천 불까지는 그런 거를 따지지 않고요. 그러면 메디컬 이겨좀 안 하겠네요. 네, 그런 거 없이 어. 그냥 그 뭐 인터뷰도 없이 어. 7만 5천까지는. 7만 네. 5천까지는. 네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7만 5천 뭐 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근데 크죠. 전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다고 생각해요. 저도 네. 크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제일 파퓰러한 게 네. 보통 제가 지금 이제 판매를 하는데 그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데 7만 5천 하시는 게 제일 많아요. 그거는 또 지금 금액이 싸요. 7만 5천까지가. 얼마인데요? 제가 여기 테이블 그거 드렸어요. 네, 제가. 네, 네. 테이블 여기- 가져왔는데 네. 보통 여자분들로 치면은 뭐 30세, 35세, 65세까지 해놨잖아요. 네. 뭐 39불, 52불, 68불, 뭐 50세는 116불, 55세 153불 이런 식으로. 네. 이거 여자분, 남자분 위에는 남자분은 44불, 62불, 85불, 124불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게 월 먼스리 프리미엄이에요. 7만 그러니까 요거는 네. 조금
나이가 그래도 한 제가 레코멘드하는 거는 한 50이나 45 이하 분들이 더 좋고요. 네. 그냥 아무래도 프리미엄이 너무 저렴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10만 불, 20만 불, 30만 불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이것보다는 생명보험에 그냥 롱텀 케어나 이렇게 안 걸리면 이렇게 주는 리빙 베네핏이라는데 그런 거 들어있는 걸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 왜 제가 그 전에 나와서 한 방송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전에 한 15년, 20년 전에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 있는데 네. 옛날 거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롱텀 케어 또는 리빙 베네핏이라 그러는데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 바꿔야죠. 새로 나온 걸로. 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이게 지금 만약에 이런 중대 네. 질병 보험을 제가 지금 여기 저 일리스 레이트 가격표 보면서 들었던 제일 먼저 생각이 네.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던 바로 그 부분 네. 생명보험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뭐 그런 중대 질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상을 살게 될 경우에 네. 그럴 때 살아 있으면서도 그 생명보험금을 미리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걸 리빙 베네핏이라고 그래요. 또는 롱텀 케어 베네핏이라고. 네. 그랬을 경우에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런 거죠. 뭐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생명보험을 한 15년 전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또는 한 20년 넘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나이가 한 65세예요. 근데 보니까 나 지금 건강해요.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뭐 약은 뭐 당뇨 정도는 아니고 고혈압이나 뭐 콜레스테롤 정도 약을 먹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는 스트롱리 레코멘드, 그러니까 강하게 레코멘드 하는 게 그러면 이제 보험을 리빙 베네핏 있는 것으로 바꾸세요. 바꾸세요. 바꾸시면서 그동안 쌓였던 돈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베이스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 2만 5천 불, 3만 불 쌓였다. 그러면 그 금액을 그대로 넣고 바꾸면 보험료가 거의 지금 내는 거와 비슷하거나 낮아질 수 있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제 그런 거는 가능한데 예를 들면 지금 65세인데 지금 마크정이 얘기한 대로 그 생명보험 있는 거를 좀 이렇게 바꿔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니 내가 지금 뭐 기존에 뭐 좀 당뇨도 있고 그다음에 심장에 스턴트도 했고 뭐 이러면은 보험사에서 이게 좋은 등급을 안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지금 보험을 들고 싶어도 등급이 너무 낮게 나오면 보험료가 뭐 말도 안 되게 비싸지니까. 그럴 때는 이게 좋겠죠. 그럴 때 이제 그럴 때는 중대질병보험이 이거는 10만 5천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하나 해놓으면 그래도 뭐 어떤 웬만한 거는 이제 뭐 자주 있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나 뭐 아니면 65세가 안 되신 분들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어떤 플랜들로 병원 입원하고 이런 건 다 되니까 보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병원에 입원하셔도. 요거 7만 5천 불짜리를 만약에 제가 가입한다고 했을 때 대표님 왜 이렇게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난스모커 스모커 이렇게 다 검사하잖아요. 피 검사 받고. 여긴 그런 게 없어요. 건강검진 자체를 안 하니까 인터뷰도 안 해요. 저 조만간 마크정 대표님 만나 뵙고.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분 다 부르셔 드린 거예요. 꼭 가지고 있다가. 요거 하다못해 관심이 크네요. 아니 7만 5천 불만 하더라도 이게 작은 돈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가볍게 하나 정도 들어놓을 수 있을 정도는 안심보험이네요. 네, 전화번호는 오피스 전화번호는 323-272-3388번입니다. 323-272-3388로 메모해 두시고요. 셀폰 공개해도 될까요? 네네, 그럼요. 뭐. 셀폰 전화번호, 대표님 전화번호입니다. 213-820-3162입니다. 213-820-3162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 주신 자료 가운데서 이 중대질병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보조해 준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제 건강보험에는 보통 본인 최대 부담금 뭐 이래가지고 아웃 포켓 맥시멈 뭐 그렇죠. 그런 게 있잖아요. OOP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병원에 뭐 입원했는데 뭐 요거는 안 되고 요건 또 20% 내야 되고 요건 30% 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야 되는 포션이 맥시멈 뭐 작게는 막 1,000불, 2,000불부터 많게는 막 13,000불, 막 14,000불. 요새는 막 플랜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내가 그걸 내려면 좀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많이 부담스럽죠. 그럴 때 이제 이거에서 그 돈을 쓰시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그 맥시멈 아웃 오브 파켓을 갖다가 쓰고 난 다음에야 나머지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아웃 오브 파켓을 할 때까지의 비용이 만약에 뭐 7,500불, 10,000불이 넘어간다 네네네.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네네. 그 75,000 비용을 원으로 충분히 이걸로 해결될 수 커버할 수 있다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 되겠군. 네네. 아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게 가능하구나. 네네. 그리고 또 생각보다는 저렴한 저렴하고요.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정아 씨도 이거 하나. 네, 저도 한 45세, 50세 이런 분들 40대, 45세, 50대 이런 분들 하세요. 뭐 한 달에 뭐 예를 들면 여기 아까 여자분은 말씀드린 더 낮아요 보니까. 네네, 더 그래서 낮아요. 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게 한 150불 정도면 116불. 나이가 나이가 좀 많으세요? 있어요. 네, 저 50 넘었어요. 나이가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50 오늘 뭐 나이를 이미 다 공개하신 거예요? 아, 저 여기서? 공개된 방송에서? 나이입니다. 돼지띠. 아. 네, 116불 26전을 내면 75,000불까지는 커버를 건강 검진 없이 받을 그렇지. 수 있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네, 뭐 인터뷰도 없다 그러니까. 네. 다른 주도 가능할까요? 질문 들어왔어요. 다른 주. 잘 모릅니다. 네, 네. 일단 캘리포니아 주에 한해서만 네. 캘리포니아 주에 한해서만 말씀을 다른 드리고 주는 있고요. 한번 제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 뭐 가능할 거라고 연락처는 봅니다. 전달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 사실 저도 이런 플랜들에 대해서 관심이 옛날보다 훨씬 높아졌거든요. 네네. 그리고 말씀 주실 때 정말 저 집중해서 듣고. 네. 근데 다 들면 좋겠으나 네. 이게 왜 프라이어리티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재정 능력이 그렇게 좋지도 못해서 네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연금 상품이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장기 요양보험 같은 것도 있고 또 이런 중대 질병 보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플랜들 중에서 네. 어떤 것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순서에 맞나요? 네네. 너무 좋다. 아, 역시 질문이 진행을 너무 되게 좋다. 잘하신다, 네, 확실히. 질문이 너무 좋네요. 궁금해요. 저는 갑자기 중대질병 하다가 이거를 연금 장기요양으로 확 넘어가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커버를 하시려고 그러지 했더니 그러니까 이게 순서를 중대질병까지 포함해서 해서 네, 이렇게 어떤 게 먼저 프라이어리티인지 프라이어티는 제가 보기에는 순서 정하라 그러면 중대질병 이 먼저 하시고 네. 그다음에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장기요양보험, 롱텀케어 네, 그거 하시고 네. 그다음에 연금 상품.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연금 상품으로. 네네. 제가 그 두 번째 이거 주제로 연금 상품이냐 장기요양보험이냐 이렇게 가져왔던 이유가 네. 손님들이 연금 상품하고 장기 롱텀 케어도 좀 헷갈리세요. 이게 유튜브나 이런 데들은 많이 막 그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내가 하는 게 연금이야 아니면 롱텀 케어야? 어떤 사람은 또 연금에 뭐가 롱텀 케어도 들어있다 그러고 뭐 너무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정리하려고 네, 가져왔습니다. 좋아요. 시간이 돼요? 네. 아, 시간 아직 있네요. 말씀 저 시간 낼게요. 말씀하세요. 네. 오늘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네, 빨리 끝내야 돼. 아니요, 시간 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제가 예를 들었죠. 예를 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지금 캘리포니아 거주 시니어 부부가 68세, 67세인데 100만 달러 주택, 20만 달러 현금, 그리고 한 매월 3천 달러의 소셜 연금 받고 있다고 가정해 볼 때 네. 이게 아마 좀 통상적이지 않나? 보통 집값에 비해서 70에서 뭐 100만 불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중산층 정도 되죠. 20만 달러 현금이 그렇게 많아?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럼 뭐 10만 달러로 치고. 그럼 이럴 경우에 연금 상품하고 장기요양보험을 어떻게 어떤 걸 먼저 하는 게 낫겠느냐라고 질문할 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일단은 그 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아시는 대로 수명도 많이 지금 늘어나고. 길어졌죠. 근데 이게 지금 롱텀 케어 비용이 상당히 증가했어요. 그동안. 제가 2024년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뽑아왔거든요. 예. 근데 보통 이런 거 통계 얘기할 때도 2021년, 21년 이런 거 얘기하는데 네. 그건 너무 그렇죠. 업데이트 안 된 네. 거니까 요거 최근 겁니다. 24년 겁니다. 네. 홈케어가 44,000달러. 집에서 이제 케어 받는 분들. 그다음에 가족이 돌보는 경우 5만 달러. 그다음에 어시스티드 리빙은 77,000. 이거 연기 중이겠죠. 연해요. 네. 널싱홈은 13만 달러. 네. 이게 통계로 나와 있는 금액이에요. 네. 아, 많이 들어간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럼 이게 한 번에 평생 모은 자산이 한 몇 년 만에 소진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런 게 좀 하여튼 좀 검토해 보셔야 되는 내용이고. 이게 메디케어 갖고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메디케어는 제가 잠깐 물만 좀 네, 마실게요. 물 좀 목소리 마시고 시작하셔요. 그동안에 네,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피스 전화번호는 323-272-3388번입니다. 323-272-3388이고요. 대표님과 직접 연락을 원하시는 분들은 213-820-316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메디케어가 그 전에도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양로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100일까지만 커버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00일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100일 되면 퇴원시키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들어가야 돼요. 다시 신청을 해서. 네. 근데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보장성은 아니에요. 메디케이드는 그보다 조금 더 길죠. 메디케이드는 뭐 상관없죠. 메디케이드는 뭐 계속 쭉 있을 계셔도 수가 되고. 있는데 그때 한번 여기 나와서 또 얘기했지만 네. 에스테드 리커버리 프로그램, 그러니까 유산 회수 네, 네. 프로그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구할 수 있다는. 나중에 이제 본인 사망 시 그 가지고 있는 집이나 막 자산에 대해서 네. 그 썼던 비용, 정확히 얘기하면 55세 이후에 썼던 비용, 네. 그걸 청구해서 다시 회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궁금하시면 일단 여기서는 좀 그것까지 언급하기 너무 기니까. 네, 전화번호 알고 계시죠?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장기 요양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고 또 보험료가 비싸지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그 비용은 점점 올라가거든요. 네. 가입 금액도 올라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장기 요양 보험을 먼저 하시고, 그러면 이제 연금 상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연금 상품은 그냥 은퇴 후에 일정한 그 수입 흐름을 제공해 주잖아요. 네. 뭐 노후생활에 좀 안정감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만약에 부부가 매월 $3,000의 소셜 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걸로는 조금 원하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래서 이제 연금 상품을 구입하면 그러면 매달 고정된 금액으로 쭉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장기요양보험을 했는데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여유도 있고 뭐 렌탈 인컴도 있고 아니면 내가 조금 자산도 있고 그러면 네. 저는 이거 연금 상품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다. 연금 상품은 이제 조금 한 3순위쯤으로 미루고. 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이제 이 방송 듣고 이제 아침마당은 아니었고 그때 이랬는데 근데 방송 듣고 여기 행콕팍 쪽에 사시는 분이 오셨어요. 근데 두 딸이 이거 이름 얘기 안 하니까 괜찮죠, 뭐. 뭐 하여튼, 그냥 네. 근데 하여튼 러플리하게 말씀하시면. 네네네. 집이 꽤 비싼 집에 혼자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다 출가를 했고, 그러니까 거기에 뭐 프로퍼티 텍스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보고 재정 거를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면 되겠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집을 팔으라고 그랬어요. 네, 집을 파시고 왜냐하면 거기 텍스도 많이 들어가니까 집을 파시고 그 돈으로 조금 자그마한 집으로 옮기시고 나머지 돈을 연금 롱텀 케어를 먼저 하시고 있으시면 생명보험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다음에 연금 상품을 하셔라. 네. 그럼 예를 들면 뭐 한 몇백만 불을 이렇게 넣어놨을 때 그거 행콕파크이라 좀 비싼 집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1년에 뭐 거의 몇십만 불씩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면 생활이 너무 풍요롭잖아요. 걱정이 없어지는. 네. 네. 그리고 제가 폼나게 요새 그게 유행이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까지 다 됐고 자녀들하고 같이 해외여행 가는 거. 그게 요새 유행입니까? 유행이에요. 오. 그게 돈은 누가 냅니까? 그랜마더 그랜파더가 되죠. 그러면 부럽다. 네,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근데 안 그 따라갈-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안 따라갈 이유가 없네요.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준비할 테니까 가자. 그러면 가죠. 그리고 그 손자 손녀들도 너무 귀엽고 좋잖아요. 같이 가면. 네. 뭐 그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제가요 재정 상담을 할 때 보통 이제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와서 앞으로 제가 이 돈을 어떻게 불려 나갈까요라고 얘기하시면요, 저는 대답이 항상 똑같아요. 쓰세요. 쓰세요. 네. 그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게 되면 지혜로운 말씀일 수 있어요. 네네. 네. 어차피 못 가지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네. 아까 장기 요양보험 말씀 잠깐 하셨는데 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아까 같이 이렇게 연금 상품에 롱텀 케어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연금 상품을 나가 동시에 롱텀 케어하고 같이 할 수가 없을까?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같이 컴바인해서. 연금을 넣으면서 그 안에 롱텀 케어가 이제 옵션으로 같이 따라오는 그런 게 있고요. 보통 롱텀 케어 보험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저희가 스탠드얼론 롱텀 케어라 그래서 그건 뭐냐면 독립형 그렇겠죠. 또는 전통, 트래디셔널 전통의 어떤 롱텀 케어가 있어요. 소위 일반적인. 그게 이게 종류의 한 가지인데 그거는 이제 자동차 보험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보험료를 계속 내고
그다음에 그런 상황이 롱턴케어 상황이 생기면 돈을 주고 그다음에 안 생기면 날아가는 거예요. 아. 보험료는 좀 싼 게 있지만 그 대신에 그게 계속 저축되거나 뭐 이런 거가 그건 아니고 아니고. 해서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그 대신에 이제 나중에 만약에 회사마다 좀 다르지만 보험사에서 만약에 안 썼을 경우에 그동안 냈던 돈을 돌려주는 옵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금은. 네, 원금. 네. 네, 만약에 안 쓸 수도 있으니까.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도 캐시밸류가 쌓이는 효과가 있지 않나요? 이게 사실은 이게 제일 제가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음. 요새는 생명보험이 되게 싸게 나와요. 네.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어떨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대질병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만약 금액이 커지면 10만, 20만, 30만 커지면요. 네. 그냥 차라리 생명보험 하시는 게 훨씬 싸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생명보험 안에 말씀드렸던 리빙 베너핏이라고 해서 롱턴 케어 개념이 네.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거는 그 지급 받으신 분들을 제가 또 많이 봤고 제 손님은 없었는데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아. 그래서 뭐 이런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생명보험금이 50만 불 있는데 그거를 한 45만 불까지 이렇게 돌려받거나 예를 들면 그 금액은 어떻게 정하냐 보험사에서 이렇게 보고 아까 말씀하신 스테이지 1, 2, 3, 4 이런 식으로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스테이지 1이다 그러면 50만 불 생명보험금 중에 요즘 약간의 딜 같은 걸 해요. 내가 20만 불, 25만 불 줄게 이거 받고 끝낼래? 그럼 오케이 그럼 받는 거고 나 이건 싫어 그냥 킵할래 그럼 계속 킵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스테이지 뭐 2, 3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내가 45만 불 줄게. 그런 분인 경우에 네. 받으실래요? 그러면 오케이 나 이거 받을게요. 네. 그리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낸 보험료가 예를 들면 몇만 불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갑자기 그냥 그 네. 뜬금없는 질문인데 네. 저희가 생명보험 금으로 받는 거는 텍스프리자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리빙 베네핏으로 받는 것도 역시 그것도 텍스프리 텍스프리입니다. 효과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질문이 역시 날카로우죠. 그런 그것도 관심도 예. 많으시네요. 아니 그거 상당히 받으실 때쯤 되게 되면 되게 민감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네네. 그냥 알고 네. 계시라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제가 연금에 롱턴 케어 들어가 있는 거 하나 있다 그랬죠. 네. 그다음에 그냥 전통적인 어떤 연금 롱턴 케어 상품 그거는 이제 그냥 자동차 보험처럼 가입해다 날아가는 거.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생명보험에 롱턴 케어 들어가 있는 거. 네. 마지막이 이제 자산 기반 롱턴 케어 보험이에요. 자산 기반 네, 롱턴 이걸 케어. 에셋 자산이니까 베이스드 롱턴 케어라고 하거든요. 네. 이건 자산을 활용해서 장기 요양 비용 보험을 커버하는 방식이에요. 자산이라 그러면 사실은 뭐 돈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뭐 건물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집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이게 생명보험이 결합돼 있는 건데 자산하고 생명보험을 결합해서 장기 요양이 필요하면 그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네 가지예요. 네. 근데 이게 왜 네 가지를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냐면 이게 보니까 유튜브가 이렇게 한번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그 유튜브를 보고 또 다시 유튜브를 만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세 가지만 얘기하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하는 거 네 가지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그래서 자산 기반을 얘기 안 하셔서 제가 그러니까요. 에셋 베이스드 롱턴 케어가 있다고요. 네. 네. 이런 그 중대 질병보험이나 또는 네. 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무엇보다 생명보험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은 저도 조만간 마크정 대표님 뵈야 될 것 같은데 오피스 전화번호는 323-272-3388번 323-272-3388 그리고 마크정 대표님 셀폰 번호입니다. 213-820-3162번 213-820-3162번으로 네네.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뵙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